첫 번째, 분노한 사람들 폭발하는 혼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당첨자가 미리 정해졌다는 사실에 분노한 시민들은 로또 본사를 향해 몰려갑니다. SNS와 뉴스에는 내가 쓴 돈 다 돌려줘라. 이게 국가가 할 짓이냐? 같은 댓글이 쏟아지고 거리는 항해 시위로 뒤덮입니다. 로또 당첨금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서민들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두 번째, 정부의 위기와 비밀 조직의 등장. 로또 운영기관은 곧바로 해명을 시도하지만 사람들이 믿을 리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발표하지만 오히려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붕괴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국가적 범죄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탐사보도를 시작하고 숨겨진 내부 문서와 증거가 연이어 터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건은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듭니다. 언론이 보도하던 내부 고발자가 갑자기 실종되고 조작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고위 관계자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마치 누군가 진실을 덮으려는 듯이. 세 번째, 돈을 쫓는 사람들, 혼란스러운 경제. 로또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그동안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계좌, 거대한 비밀 펀드, 해외로 빠져나간 돈.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진실. 로또 자금이 특정한 소수계층과 기업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류층을 향한 증오심이 폭발합니다. 금융시장은 요동칩니다. 복권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합법적인 복권 시장은 붕괴하고 사람들은 대체할 도박이나 암호화폐 같은 비공식적인 시장으로 몰려갑니다. 돈이 한순간에 이동하면서 정부는 경제적 대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개입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시스템 붕괴와 혁명. 결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특단의 조치를 발표합니다. 기존 로또 시스템은 폐지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완전히 투명한 복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로또 같은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스스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 합니다. 복권처럼 눈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공정한 분배 방식을 찾겠다고 나섭니다. 기존 체제에 대한 반감은 커지고 일각에서는 로또 사건이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뒤흔드는 계기가 될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침내 거대한 변혁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로또 조작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화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